생전에 정주영 회장에게는 남다른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상처는 1982년에 장남 정몽필을 교통사고로 잃은 일이었습니다. 정몽필의 생모는 정주영 회장의 첫사랑이었지만 집안의 반대로 결혼하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정주영은 변종석 여사와 결혼했으며 변종석 여사와 정몽필의 나이 차이는 불과 13살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종석 여사는 정몽필을 친자식처럼 정성껏 키웠고 정몽필 역시 변종석 여사를 친어머니로 여기며 따랐습니다. 정몽필은 아버지인 정주영 회장의 불같은 성격을 닮아 경영 문제로 아버지와 갈등을 겪기도 하였으며 잠시 영국으로 떠나 있기도 했습니다. 정몽필은 가족들과 함께 영국에서 3년을 보낸 뒤 1981년 인천제철의 사장으로 취임하여 아버지 정주영 회장이 확실한 후계자로 점찍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1982년 울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48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정주영 회장은 아들의 사망 소식에도 불구하고 모든 업무를 마치고 나서야 귀가했다고 합니다. 이에 변종석 여사는 남편을 내조하며 순종하던 중 처음으로 애들 다 죽일 셈이요 라는 말을 내뱉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정주영 회장은 정몽필이 남긴 두 딸을 청운동 자택으로 데려와 직접 보살피며 키웠습니다. 정주영 명예회장이 가족을 교통사고로 잃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넷째 동생 정신영은 1962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으며 당시 동화일보 기자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정주영은 잠자는 시간 외에는 잠시도 일을 멈추지 않을 정도로 성실했으나 동생의 죽음의 슬픔에 빠져 일주일 동안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어 1990년 4월에는 마음의 병을 앓던 넷째 아들 정몽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몽우는 고교 시절 머리를 크게 다친 이후 마음의 병을 앓았으며 경영 수업을 받으며 스트레스로 병세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몽우의 사망 소식을 들은 정주영 회장은 심통한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다고 전해집니다. 정주영 회장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넷째 아들을 안타깝게 여겨 손자들을 남다르게 아꼈다고 합니다. 또한 1990년 9월에는 장남 정몽필의 아내 이양자가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정주영 회장은 큰 충격을 받았고 건강도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현대그룹을 국내 1위의 대기업으로 키운 위대한 경영자였지만 동시에 평범한 아버지로서 가족의 아픔을 깊이 겪은 인물이었습니다. 오늘은 정주영 회장의 아프진 손가락 중 하나였던 사남 정몽우의 아내 이행자 여사와 그가 남긴 자식들의 근황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행자 여사는 1945년생으로 어릴 때부터 뛰어난 외모로 많은 남학생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숙명여대 재학 시절에는 학교에서 유명한 미인으로 대학별 대항전인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남학생들이 그녀를 따랐는데 그중 정몽우도 있었습니다. 정몽우는 무려 5년간 이행자 여사를 쫓아다닌 끝에 결혼에 성공하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3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남편 정몽우는 큰아들이 4살 때부터 마음의 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병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약물 치료와 꾸준한 치료가 필요했지만 정주영 회장의 엄격한 태도 때문에 아픈 내색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행자 여사는 힘든 현대가의 며느리 생활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당시 현대 며느리들의 삶은 매우 고달프고 힘들었으며 현대 며느리 7계명이라는 전설적인 규칙이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대 며느리 7계명은 언제나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할 것, 남의 눈에 띄는 행동을 하지 말 것, 시장에서 직접 보고 배추 한 포기 값도 꼼꼼히 기록할 것,
명절에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참석할 것, 친정 조부모의 이름을 반드시 외울 것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매일 새벽 5시 전에 가족을 모아 아침 식사를 했으며 며느리들은 그보다 2-3시간 전에 일어나 식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일과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을 읽고 목욕을 한 뒤 오늘의 일정과 연설 자료를 점검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쯤이면 1층에서는 아들과 며느리들이 도착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새벽 5시에 온 가족이 함께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정주영 회장은 출근하였습니다. 아침 식사에 늦는 손자는 정주영 회장의 꾸중을 듣기 일쑤였는데 그는 시간을 누구에게나 든든하게 주어진 평등한 자본금으로 여기며 철저한 시간 관리와 성실함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정주영 회장과 변중석 여사는 아픈 아들 정몽우 부부와 함께 살고 싶어 하셨고 이행자 여사는 시부모님과 15년 동안 함께 살며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등 헌신적인 며느리 생활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변중석 여사를 도와 아침과 제사를 준비하던 이행자 여사는 넷째 며느리 중에서도 가장 신뢰받는 존재였으며 다른 며느리들 사이에서 일종의 군기반장 역할을 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있으면 늦게 온 며느리들이 슬금슬금 눈치를 보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한편 남편 전몽우는 현대 알루미늄 회장직을 맡았지만 마음의 병으로 경영에 거의 참여하지 못했고 집안 모임에도 드물게 얼굴을 비추는 정도였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아들의 이런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치료를 도왔지만 해외 치료도 효과가 없자 국내에서 치료를 지속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 정몽우는 호텔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고 당시 아들들은 큰아들 정일선 16세, 둘째 정문선 16세, 막내 정대선 13세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세 아들을 키우게 된 이행자 여사는 자식들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 호랑이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죽은 후 혼자 아들 셋을 키우는 것은 전쟁터와 같았다며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예쁘다고만 하니 엄마인 자신이 몽둥이를 들 수밖에 없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교문 앞에 서면 아들 친구들이 다 숨을 정도였다고도 전합니다. 남편이 떠난 뒤 슬픔을 달래기 위해 이행자 여사는 정주영 회장을 찾아가 저도 일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리바트 가구 일을 권했고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녀에게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이후 이행자 여사는 현대 리바트 고문을 지내다가 고려 디자인을 창업하였습니다. 본래 정주영 회장은 사남 정몽우를 위해 고려산업개발을 남겼으나 경영은 이행자의 친정오빠인 이진호 회장이 맡았고 이후 현대건설의 유동성 위기 속에 부도가 나 두산그룹에 인수되었습니다. 사남 정몽우의 몫은 없어졌지만 현대차그룹 정문구 회장이 조카들을 안타깝게 여겨 현대 B&G 스틸을 맡기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정문구 회장은 정몽우의 자녀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쏟았으며 경영 수업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또한 정몽준 전 의원도 이들을 도우며 과거 자신과 동서였던 기념명과 결혼할 때 이행자 여사가 소개해준 인연으로 가족 간 유대감이 끈끈했습니다. 정몽준 부부는 이행자 여사를 늘 믿고 지지했다고 전해집니다. 큰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의 도움으로 형제들은 탄탄대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장남 정일선은 1970년생으로 경북고와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99년 기아자동차 기획실 이사로 경영에 참여한 뒤 2000년 인천제철로 자리를 옮겨 현대 B&G 스틸의 모태인 산미특수강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상무 자리에 올랐습니다. 1990년대 후반 산미특수강은 모기업 산미그룹의 부도로 전미 절차에 들어갔으나 현대차그룹에 편입되어 B&G 스틸로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정일선은 B&G 스틸 경영 정상화 과정에서 뛰어난 추진력을 발휘해 정문구 회장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전문구 회장이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등은 아들 정일선에게 물려주고 산미특수방은 조카인 정일선 형제 몫으로 분류했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현대 B&G 스틸에서 정일선 삼형제가 보유한 지분은 4% 남짓이지만 현대제철이 약 41%를 보유해 지배권은 안정적입니다. 2002년 정일선은 현대 B&G 스틸 영업본부장 부사장, 2005년 대표이사 사장에 올랐고 정일선 부회장과도 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일선은 구자협 전선 회장의 장녀인 구흥회와 결혼했으며 두 사람은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만났습니다. 정일선은 경영학을, 구흥회는 불문학을 전공했습니다. 현대가는 전통적으로 소박한 결혼식을 유지해왔기에 이 결혼은 대형 재벌가와의 인연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현대 B&G 스틸 창립 50주년을 맞아 정일선 사장이 운전기사 갑질 논란에 휘말려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140여 장 분량의 매뉴얼을 만들어 운전기사에게 강요하고 3년간 운전기사를 12명이나 갈아치우는 등 갑질 행태가 공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일선 사장은 깊이 사과하며 젊은 혈기의 미숙함 때문이라며 반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관계자들을 찾아가 사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둘째 전문선은 존스 홉킨스 대학 경제학과를 졸업 후 현대 B&G 스틸에 입사해 2005년 임원 승진 후 해외 지사와 재무부서에서 근무했습니다. 2011년 전무, 이후 부사장으로 승진하며 경영 능력을 인정받았고 경영 컨설팅 업체 현대 엔터프라이즈를 설립해 대표 이사직을 맡았습니다. 이 회사는 컨설팅을 주사업으로 철강업과는 무관합니다. 2003년 정문선은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의 딸 김선희 씨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에서는 현대 정씨 일가의 형제들이 참석해 관심을 모았는데 특히 갈등 관계에 있었던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과 정원 현대 회장의 공식적인 만남이 포착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정몽원 회장도 혼주를 맡은 전문구 회장과 환하게 인사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막내 정대선은 유명 아나운서 출신 노현정 씨의 남편으로 처음에는 이행자 여사가 결혼을 반대했으나 이후 강부자 씨와 정몽준 의원의 지지로 결혼이 성사되었습니다. 노현정과 정대선은 만난 지 2달 만에 결혼식을 올린 뒤 미국으로 떠나 정대선은 MBA 과정을, 노현정은 어학연수 과정을 밟았습니다. 귀국 후 정대선은 형들과 함께 현대 B&G 스틸에 몸담았으나 2008년 현대비 SNC를 설립해 건설과 IT 사업을 펼쳤습니다. 현대비 SNC는 브랜드 해리엇과 선앤비를 통해 건설 사업을 확장했으며 건설업 진출은 할아버지 정주영 회장을 기리기 위해 시작했다고 알려졌습니다. 2017년에는 블록체인 기술 기업 HDAC 테크놀로지를 설립하고 가상화폐 HDAC을 발행했으며 사명을 HNC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건설 경기 악화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2023년 3월 법정 관리를 신청했고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정대선 사장이 소유한 고급 빌라 주택이 법원 강제 경매에 나오면서 사회적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행자 여사는 시부모 밑에서 남편의 병수발을 돕고 세 아들을 키우느라 자신의 시간을 거의 갖지 못했습니다. 짬날 때 인사동이나 장평으로 나들이 가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으며 골동품 가게에서 오래 머물다가 민소품과 골동품을 조금씩 사 모으면서 박물관을 열고 싶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남편 사망 후 집안 문제로 인해 꿈을 접어야 할지 고민하던 이행자 여사에게 용기를 준 인물이 정웅진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하고 싶으면 하라고 격려했고 전문구 회장과 전몽준 의원의 도움으로 박물관 설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행자 여사는 옛 물건을 수집한 이유에 대해 그림을 잘 그리는 천재들은 계속 나오겠지만 옛 물건들은 지금 모아두지 않으면 버려지고 사라진다며 단순히 돈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수집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박물관은 세계적인 건축가 일본의 안도 타다오가 직접 설계했으며
두 사람의 인연은 15년 전 일본 여행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안도 타다오는 지금처럼 널리 알려지기 전이었으나 이행자 여사가 그의 건축물에 감명받아 찾아가면서 교감이 깊어졌습니다. 안도 타다오는 이후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하며 세계적 건축가가 되었습니다. 박물관 설립 과정은 IMF 외환위기 등의 영향으로 서울에서 제주로 부지가 변경되는 우여곡절을 겪었고 설계는 2009년부터 시작되어 2012년에 완공되었습니다. 박물관 본태는 본래의 형태, 본디의 모습을 탐색하는 아름다운 문화 공간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개관 후 삼성 홍라이 관장 등 지인들이 많이 방문하여 격려하였으며 강부자 씨와 김수현 작가는 정주영 회장 시절부터 친분이 있던 인물들입니다. 최명길 씨는 부부와 함께 방문했는데 김한길 씨가 국민당 시절 정주영 회장의 공보 특보였던 인연으로 친분을 유지해왔습니다. 이행자 여사는 시집 온 뒤 40여 년 동안 잠 못 이루고 울지 못하는 세월을 보냈지만 박물관을 열고 나서야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행자 여사는 그동안 남의 10배, 20배의 삶을 살아온 것 같다. 열심히 사는 것이 아깝지 않았고 열심히 살았기에 오늘 같은 날을 볼 수 있는 것이라며 자신의 행보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가 걸어온 길은 오직 정신력으로 버텨낸 세월이었으며 체벌가 며느리라는 위치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남편 정몽호의 삶은 고난으로 점철되었고 홀로 세 아들을 훌륭히 키웠으며 시부모님과 함께 어려운 현대가의 시집살이를 견뎌냈습니다. 지금도 제사가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본가에 가서 전을 부치며 가족을 챙긴다고 합니다. 이행자 여사는 남편 정몽호에 대해 학교 앞에서 기다리던 여러 남학생 중 한 명이었고 착한 남자였다. 인생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너무 빨리 떠나 슬프다.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둘 다 평범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고 회상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 비디오였습니다.